안녕하세요.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,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제목은 하락은 아직 현재 진행 중, 하지만 곧 기회가 온다. 모아가야 될 알트코인 탑5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 해드리면, 앞으로 모아가야 될 그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충분히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, 바이낸스, 일봉의 차트고요.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은 최고점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원화 기준으로 과거에 2천만원 할 때는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.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단 하나도 없고요.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드렸던 부분들은 오히려 알트코인들보다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 에이다 라든지 솔라나라든지 그런 대형 코인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고, 이 당시 때도 20% 정도 담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.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? 과거에 관심 없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알트코인들은 다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 대형 코인을 사는 거지, 모두가 관심이 있을 때에는 이 코인이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비트코인의 지금 고점 일봉으로 볼 때는 우하향 채널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등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 아직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. 알트코인들은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죠. 저희도 이 구간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었습니다. 하지만 저번주 금요일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기 대응밖에 코멘트가 나가지 못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최고점에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이 구간에서 진짜 전쟁으로 연결이 된다면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하지만 이란 쪽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추가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 사이에 반등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청신호라고 보기엔 어렵고요. 한숨 돌렸다라고 정도만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. 당연히 몇몇 알트코인들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준 코인들도 있어요.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했다면, 해당 구간에선 동그라미 친 이 구간에 대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알트코인의 단기 추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 공간에 집중을 하기보단 어느 정도의 추세를 봐주고 추세 매매로 이어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. 원화 차트도 동일하죠. 일봉상 우하향 채널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, 지지 반등 나왔지만 이 구간에서 고민이 해결이 돼야 그때 타점이 나온다는 거죠. 이 하락 부분을 못 잡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어차피 이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면 수익 볼 코인들이 아주 많이 널려 있거든요.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힘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그 하락이 진짜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. 지금 비트코인 예시로 21년 초를 봤을 때 이 구간 매수 들어가서 상승 당연히 좋죠.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타점을 잡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매수하고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. 하지만 A 구간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눌림 자리에서 이전 지지 자리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고 존버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의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어떤 사람도 고점에서 모든 걸 다 팔고 저점에서 모든 걸 다 사고 단기 고점에 대해서 실패 이후 모든 걸 매도하고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공간에서 다 매도하고,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. 여러분,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 맨손으로 다 잡을 수 있나요?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. 매매 시장도 똑같습니다. 최근 비트코인의 자리들을 과거의 차트로 대입을 해보면 해당 구간과 비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락 이후 반등, 그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락으로 가는 패턴이죠. 이 자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죠. 하락이 나오고 반등세가 나온 다음 눌리고 지지 반등 체크를 하고 치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 타점이 잡혔더라면 여기에선 특정 자리 손절을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자리거든요. 그 다음 구간도 동일합니다. 8,100만원이라는 최고점 부근에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선 반등이 나오지 않았죠. 하지만 심플한 기준으로 이 저점의 추세가 무너지게 됐을 때 추가 하락이 연결이 될 것이고,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에 대한 테스트 실패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? 추가 하락이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두 마리 토끼는 무엇이냐면, 고리스크 자리에서 지속적인 매매를 이어가실지, 아니면 바닥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걸 보고 조금은 덜 먹더라도 이런 추세를 먹을 건지,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
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, 그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. 그럼 비트코인 최근 자리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. 비트코인 일봉상 중요한 지지 자리는 이 구간입니다. 약 9,000에서 9,200만원 사이 정도 지지 자리인데,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반등이 조정이 나오고 턴하기 시작하면 그런 자리들을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 구간에서도 과거의 차트처럼 지지 반등에 실패를 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깨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. 지금 자리는 수많은 기준들이 겹쳐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. 비트코인도 최고점, 다우지수도 최고점, 그리고 이 오일 값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지 알았는데 지금 약간의 조정 이후 멈춰있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. 그럼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코나님, 전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요.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 자리가 맞는 자리냐? 그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은 며칠 동안의 조정을 기다리고 그 조정 이후에 그 조정이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락한 자리들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. 한마디로 웬만한 시장들도 100%의 확률은 없고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턱없이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고 판단을 하는데,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?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매수하면 올라가는 시장 아닙니까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. 지금 알트코인들이 최고점 대비 내려온 자리가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. 과거에 별표 쳤던 자리, 그리고 바닥 자리가 가로줄이라고 친다면 아직도 이 동그라미 친 가격대밖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. 당연히 이 구간에선 존버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제가 별표 쳐놓은 이 공간에서 이미 몰빵이 다 들어갔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습관의 문제예요. 실력의 문제보다는 이건 습관의 문제입니다. 과거의 A 구간과 지금의 B 구간은 동일한 자리입니다. 이때에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, 차라리 가격대가 더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편하지 지금은 매매하기가 어려운 자리다. 지금도 동일해요. 그러면 우리가 어떤 코인을 모아가야 될지 리스트를 정하고 그 코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비트코인은 상징적으로 1억 400만 원이라는 고점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어요. 그러면 이 고점 박스권을 탈출해주고 이 최고점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.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기다리고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까요? 만약 비트코인이 이 고점을 넘어가면 현재 유추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3천입니다.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몰빵을 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존버하는 거랑 이전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간 다음 존버하는 거랑, 그리고 비트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들어가서 만약 수익을 보게 됐을 경우랑,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지금 들어가는 거 1번, 최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 2번,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방법 3번. 하지만 이 조정 자리가 나온다고 여기에서 무조건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는 뜻은 아닙니다. 만약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.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개인의 성향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덜 받고 2번을 선택을 하거나 조금은 인내를 한 다음에 더 먹을 수 있는 3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? 지금 이 1번에 매매를 한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다 감수를 하고 그 다음 바로 1억 3천까지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 수익률은 굉장히 미비하죠. 제가 예전부터 장투코인 추천을 드렸던 기본 4가지가 있어요. 이 4가지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, 에이다였습니다. 근데 이제 리플은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추가 유무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, 모아가야 될 코인 탑5라고 했잖아요. 장투코인으로 현명하게 모아갈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에이다, 그리고 솔라나와 월드코인입니다. 이 5개는 여러분의 포트에 꼭 있어야 되는 코인으로 보여져요.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거, 그걸 한번 기억해보세요. 비트코인은 지금 살 수 있나요? 없죠. 이더리움 들어갈 수 있나요? 지금은 들어가기 어렵죠. 이만큼 하락하고 이제 막 이만큼 반등했는데 여기서 몰빵 들어간다고요? 위험한 겁니다. 그 다음은 솔라나입니다. 솔라나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서 만약 솔라나가 40만원까지 간다면 지금 여기서 78% 수익을 볼 수 있을 거고, 30만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36%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더 받고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그 다음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퍼센트는 200%가 되는 거거든요.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생길 겁니다. 제가 미친듯이 분석해드렸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몰빵 때려서 만약 24,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은 200%죠. 하지만 이전 고점에서 들어가게 되면
40%밖에 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먹을 수 있는 게 700%까지 올라가거든요. 이게 여러분이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입니다. 비트코인은 당연히 고점 찍고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편차가 적어요.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. 하지만 솔라나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했는데 월드코인에서는 이게 확 갈리지 않나요? 월드코인은 이미 상승을 많이 보이고 조정을 많이 보인 코인입니다. 고점부터 저점까지 지금 마이너스 63%를 때리고 최저점부터 지금 최근 오늘 만들어준 고점까지 50%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추세를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. 만약 이 저점부터 오늘 고점까지 체크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런 자리에 다 물려 계실걸요?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중요하긴 하죠. 비트코인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을 명확하게 보려면 이더리움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. 왜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될까요? 비트코인 다음으로 몸집이 큰 코인이고 비트코인처럼 ETF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막상 ETF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죠. 홍콩에서 오케이 했더라도 미국에서 오케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몸뚱이 큰 애들 중에 ETF에 대한 이슈로 펌핑이 나온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지금 이더리움 일봉상으로 하락쇠기형 삼각수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해당 저점에 대한 지지 반등 보여주고 꼬리를 만들어준 다음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주고 등락을 만들어주는 추세가 만들어져야 이 공간에 대한 돌파 이후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이 열리는 것이지 지금 자리에서 눌림 반등 실패를 만들어주고 이전 저점에 대한 이탈 나오면 주르륵이 된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하락충은 아닙니다. 무조건 하락만 보는 건 아니에요. 4월 1일부터 위험함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충분히 눌린 자리에서 반등은 잘 나왔고 이제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. 앞으로 1, 2주일은 코인 시장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주면 이곳이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. 만약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우리는 또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. 언제처럼? 21년 11월처럼. 21년 11월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.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눌려주고 그 다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너무 쫄아있진 않아도 되지만 이왕이면 비트코인이 눌릴 때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가자고요. 아시겠죠?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더리움 330만원 자리에서 아가리 쩍